이것이 MySQL이다 개정판 13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1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PHP와 MySQL의 연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PHP와 MySQL을 어떻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소스 코드는 여기 카페에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교재는 454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이번이 대부분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코드와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것보다 제가 아예 직접 코드를 열어서 실행하고 결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그냥 이 코드를 직접 돌려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코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에디터를 메모장을 써도 되지만 좀 더 편리한 에디터를 쓸게요.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쓸게요. 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 이거나 또는 다른 걸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치하고 바로 진행하죠. 자, 설치는 금방 되고요. 가벼우니까. 자, 얘를 지금 설치를 할게요.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얘가 편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키울게요. 자, 글자 크기는 설정이 있을 것 같아요. 설정에 스타일 설정. 여기 보면은 글로벌 스타일의 디폴트 스타일 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크기를 한 20 정도 할까요? 이 정도에서 제가 지금 작업하죠. 자, 여기다 이제 코딩을 일일이 하기는 당연히 수업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제가 파일을 다 복사해놨어요.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어디냐면 C 밑에 XAMPP 밑에 HTDOCS 여기가 홈폴더죠. 웹서버의 홈폴더니까 여기에 제가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복사를 해놨습니다. 얘를 열어서 확인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교재는 우리가 몇 페이지죠? 545페이지 거기부터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545페이지 처음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기에서 자, C 밑에 어디였죠? XAMPP HTDOCS 여기에 이제 13-1번을 13장이니까 얘를 열죠. 자, 얘가 우리 처음 열리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얘를 접속을 이제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좀 이따 할게요. 자, PHP 코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좀 두고. 자, PHP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 처음으로 DB에 접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12행에 요 내용이 나오면요, DB 접속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DB에는 당연히 접속이 성공해야 되니까. 자, DB 호스트 변수에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 사용자가 루트에 1, 2, 3, 4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DB는 뭐 다른 거 쓸 거니까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ySQLi Connect 얘가 이제 MySQL에 접속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DB 호스트 지금 한 건 얘가 로컬호스트고 얘가 루트고 1, 2, 3, 4 DB 내용 비어있게 접속하면 이 컨에 지금 접속된 접속 연결자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if 만약에 접속이 실패할 수도 있죠. 뭐 IP가 틀렸거나 뭐 루트나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나 이런 게 틀리면은 접속이 안 되니까 만약에 접속이 일어나면은 접속 실패했다 메시지 나오고 오류원이 나오고 그 오류원이 출력돼요. 그리고 종료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12, 13행은 아마 여기까지 아예 오지도 않겠죠. 자, 이 코드가 가장 기본적인 접속 코드예요. 자, 우리 실행해볼게요. 접속해볼게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HTTP 로컬호스트 밑에 이제 요 파일 이름 써주면 되죠. 파일 이름이 제가 13-01이니까 여기다가 13-01.php 13-01.php 이렇게 접속을 하면 MySQL 접속 성공이라 나오죠. 그럼 완전히 접속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코드 저장하고 접속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일부러 제가 비밀번호를 틀게 할게요. 1, 2, 3, 4, 5로 틀겠어요. 그리고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얘를 다시 새로 고치면 할게요. 새로 고치면 자, 접속이 실패했죠? 실패하면은 실패한 원인이 여기 접속 실패하고 오류 원인까지 나옵니다. 그죠? 접속기가 거부됐다는 얘기죠. 비밀번호가 틀렸으니까 거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고 그럼 요 내용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 모든 PHP에 DB가 접속돼야 되니까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성공했을 때면 클로즈까지 시키면 정상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12행 요 한 줄짜리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데요. 한 줄짜리로 수정하려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커넥션하고 MySQLi 커넥트하고 그냥 직접 써주려고 그래요. 직접 호스트 IP 주소,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DB 하면 얘가 접속이 되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여기 or die가 실행되거든요. 그리고 접속 실패했다.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만 할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훨씬 코드가 간단해졌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 사행만 지금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똑같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도 제가 저장하고 새로 고침. 접속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요 코드를 계속 그냥 지금 2행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6행도 당연히 쓰고 4행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MySQL에서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생성했잖아요. 그거를 PHP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번을 열게요. 코드 13-2를 열면 자, 얘가 이제 MySQL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PHP에서 대신 실행하는 거예요. 볼게요. SQL의 create 데이터베이스 SQLDB 있고 그 다음에 MySQLi 쿼리예요. 쿼리가 뭐냐면 이제 요 SQL문 있죠. 앞으로 이 SQL문을 이게 변수잖아요. 문자열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얘를 MySQLi 쿼리 함수 안에 이 커넥션 우리 준비한 커넥션 던져주고 그 다음에 SQL 변수를 넘겨주면 요 쿼리문이 지금 여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접속된데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는 쿼리문 만들고 쿼리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이 돌아오면은 이 쿼리가 지금 잘 돌아간지 리턴이 true가 돼요. 이게 만약 성공하면 그러면은 쿼리가 잘 실행된 거고 얘가 그러니까 false가 리턴되면은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실패됐다. 실패 원인까지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MySQL close로 커넥션을 연결을 종료를 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13-0 2번이네요. 0이 실행하면 실패했네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는 볼게요. 원인은 can't create 이미 있대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만들어진 거고요. 한번 지우고 나서 한번 새로 해보죠. MySQL에서 접속해서 우리 SQLDB를 연습하느라고 있어서 그런 거고 드랍 시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접속해서 1, 2, 3, 4죠. 여기서 드랍 데이터베이스 SQLDB 얘를 드랍 시켜버리죠. 실행. 잘 삭제가 됐네요. 됐죠? 다시 닫을게요. 닫고 얘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되겠네요. 새로 고침. 어때요?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죠? 근데 얘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만 우리 DB 안에 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약간 볼까요? 얘가 됐고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우리 그림 6-10번 여기 있죠? 얘가 지금 비어있는 DB가 우리가 생성이 된 거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림을 좀 배치를 할게요. 이 내용은 뭐 자세히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그림 내용은 아니까 형태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SQLDB 빈 DB를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됐죠? 또 실행해도 에러가 오류나기 좀 관계없어요. 어차피 또 만든 거니까 또 안 만들어지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DB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죠? 테이블을 정의해야죠. 테이블 정의하는 쿼리문을 역시 여기서 쓸 수가 있겠죠. 그게 교재는 이제 13-2번이겠죠. 13-2번 보시면 지금 13-2고요. 13-3번에 이제 쿼리문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548페이지 나오네요. 자, 13-3을 열까요? 자, 파일 열기에서 13-3번을 제가 열게요. 자, 13-3번이니까 어때요? 이제 커넥션은 당연히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SQL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엔터 쳐서 쭉 만들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뭐 또 얘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프라이머리 캐릭터 지정했네요. 그리고 역시 쿼리를 지금 이걸 날리는 거예요. 그럼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이 날아가죠.
라고 제가 일부러 큰 따옴표하고 여기를 그냥 우리 복사 붙여넣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턴에서 테이블이 잘 생성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또 바뀐 거 참 하나가, 우리가 아까 DB를 비워놨죠. 근데 우리 지금 요 SQL DB 안에 써야겠죠. 그래서 유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커넥션 할 때 DB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DB가 접속하면서 use SQL DB 이것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뀐 거 없으니까 자 하고 13-3번이네요. 3번을 실행할게요. 자,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회원 테이블, 빈 회원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당연히 구매 테이블도 하고 싶으면 똑같이, 우리 쿼리문 똑같죠? 이 쿼리문을 역시 가지고 만드시면, 똑같이 수행만 하시면 이 테이블도 만들어지겠죠? 또 실행하면 오류나겠죠? 오류난 이유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안 만들어지죠? 관계없죠, 이 오류는.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죠. insert into로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네요. 그 코드는 13-04번에 있겠네요. 그죠? 열기에서 13-04를 열면 인설트 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설트 했던 거 다중 인설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열기하고 콤마 하면은 다 인설트가 한꺼번에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쿼리문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인설트 인투 문을 하나로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도 SQL DB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역시 쿼리를 똑같이 날려요. 별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바뀐 거는 여태까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SQL문을 계속 했듯이 이 SQL문만 SQL에 넣어서 SQLi 쿼리만 날리면 다 끝나네요. 그러면 알아서 오류가 없다면은 자기가 잘 실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실행해 볼까요? 13-4네요. 성공적으로 입력이 잘 됐어요. 뭐 문제 없죠? 또 실행해 볼까요? 안 들어가겠죠? 왜 안 들어가죠? 새로 고침하면. 그렇죠? 지금 프라이머리 키 오류 때문에 이거 한번 입력되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또 똑같으면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다 완성했어요. 이것도 해도 되는데 그냥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완성한 거, 인설트까지 한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네요. 왜 어렵지 않냐면 형태가 똑같았어요. 그렇죠? 쿼리문 만들고 이게 날리고 그리고 오류 체크하고 끝났네요. 자, 마지막 이제 셀렉트 해볼게요. 얘를 가져오는 건데 셀렉트는 약간 형태가 달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 쿼리들은 얘가 던져놓고 오류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셀렉트 같은 경우는 얘를 가져와서 제가 화면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셀렉트는 여러 건을 갖고 와서 약간 방식이 다른데 셀렉트도 표준화된 형태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럼 셀렉트 그럼 열어볼까요? 13-5번이겠네요. 13-5번 열면 이제 자, 생각보다 코드가 길진 않으니까요.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자, SQL문을 보면 역시 select welfare from user 테이블에서 user 테이블을 쿼리를 하네요. 세미콜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날리면 역시 똑같이 쿼리를 날리고 커넥션에 날리고 문제가 이제 얘가 리턴을 하는데요. 일단 리턴이 true, 그러니까 true, false가 아니겠죠. false가 아니면은 얘는 이제 리턴을 할 때요. 리턴 값이 그냥 true, false만 나오는 게 아니라 트루프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리턴 값이 이 자체 있죠. 이 자체 쿼리 전체가 리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보면 현재 이제 뭘 알고 싶냐면 MySQLi num 이거 기억하세요. 하면은 이 리턴의 개수가 몇 건지 알려줘요. 그러면 리턴된 개수가 만약에 10건이다. 그럼 10이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그렇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건수만 확인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생략해도 돼요.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리턴된 거 가지고 한 행씩 접근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 MySQL query array예요. 그럼 이 리턴이 한꺼번에 10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MySQL 패치 어레이죠. MySQLi 패치 어레이 하면은 이 첫 번째 한 건씩 가져와요. 또 패치 어레이면 다음 건 한 건씩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걔를 로우에 넣는 거죠. 한 개 행. 그럼 한 개 행에 갖고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로우에서 유저 아이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 열 있죠? 유저 아이디 열. 얘는 네임 열, 키 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걸 다 접근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됐죠? 근데 while문은 요 형태로 얘가 끝날 때까지 도는 거죠. 언제까지? 10건 다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돌게 됩니다. 실행해 볼게요. 13-5 실행해서 13-5죠. 13-5 어때요?
10건이 조회됨 이거 나오고 우리 BBK 바비킴 키 그죠? 유저 아이디 이름 하여튼 뭐 더 필요하면 더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력을 쭉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했고요. 얘는 만약에 조회니까 뭐 새로 조회도 똑같이 계속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까지 해서 하는 거였고요. 사실 지금 한 게 제일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이 형태 외에 이제 나머지는 어플리케이션 문제지 DB 접속하는 거는 지금 5개가 다예요. 첫 번째는 그냥 접속하는 거 연습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뭐죠? DB 생성하는 거,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했고, 세 번째는 테이블 만드는 거 했죠? 테이블 만드는 거 했고, 네 번째는 인서트 하는 거 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았죠. 2, 3, 4는 거의 같은 형태가 반복됐고요. 쿼리만 바뀌었고, 다섯 번째, 이 조회하는 형식만 실제 쿼리 날린 다음에 MySQL의 패치 어레이로 이 쿼리 날린 결과를 그냥 while문으로 끝날 때까지 루프를 while문으로 돌면은 다 접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면 앞으로 실무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PHP 전체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